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주렉스입니다. 금일 1월 24일 장우시황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에 대한 복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으며,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코스피, 코스닥 약 0.8 몇 프로죠? 0. 코스피는 0.85%, 코스닥은 0.65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는 마이너스 1% 정도 하락,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기분 좋게 연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 이후로 이 1번부터 10개의 섹터 중에서 살아남는 섹터가 생길 거고 죽는 섹터가 또 생길 것이다. 그 중에서 잘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정확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것 같습니다.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2025년부터 자기가 취임 이후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힌트를 몇 개 정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. 그 흐름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, 힌트를 좀 드리자면, 일단 이 재건 부분, 그 다음에 원전, 그 다음에 전력설비, 그 다음에 우주항공, 그 다음에 남북경협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조선주, 이건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가에 있기 때문에 좀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저점에서 잡아보자,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. 조선주는 크게 좀 하락이 나서 조정이 나온 부분을 보였는데,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고, 나머지 종목들도 회복하는 종목들도 있었고, 좀 보합 수준으로 마감하는 종목이 있었는데요. 일단 조선주는 그렇게 방향성으로 흘러갔던 것 같고,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재건, 원전, 전력설비, 남북경협, 우주항공, 이런 경우는 조금 살아남는 테마가 될 수 있다, 그 정도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괜찮은 흐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트럼프가 언급이 나왔어요.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, 이렇게 나오면서 어제 슈팅에 이어서 오늘도 저점에서 한 5에서 7% 정도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렇게 좀 매물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크게 언급이 되고 나면 한번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,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성급하게 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다, 그렇게 보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언급드렸다시피 트럼프 정치 테마, 그 다음에 위주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상향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그 이후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차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추세대가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, 언제 또 조정이 나올지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하지만 요 추세대를 좀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요 추세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추세대를 뚫고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224일선, 이 장기 이평선 부분에 부딪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거고, 그러면 좋은 방향성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.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, 만약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미국의 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좀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. 다음 주 금요일 1월 31일 마지막 날이 그 장이 열리는 구간인데,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휴장이 들어가게 되죠.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다시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최대한 현금을 보유하자, 그런 부분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, 저는 현금을 조금 확보한 상태다,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까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21선 인근에서 하게 되고, 만약 추세대가 무너져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하단까지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.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해야 되고,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,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추세대를 깨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224일선 2580선까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한다면,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단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장기 이평선 빨간색 선 112일선 부분에서 좀 그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. 이걸 뚫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
이 부분 보이실 겁니다. 이 추세대 위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. 한 760포인트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. 단기적으로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780포인트 정도까지 예상을 드렸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죠. 그래서 일주일 정도 휴장이, 한국 증시는 휴장이 이어가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설 연휴 전에는 현금을 최대한 보유했다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국내 증시의 호재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면, 이제 국제적인 악재는 대부분 해소가 됐다. 12월, 작년 12월, 11월 국제적 악재가 엄청나게 많았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이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이게 호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악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그걸 잘 모르겠는데, 이 고환율, 한때 1,470원 이상까지 갔던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제 1,43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고, 아직까지는 1,430원대, 1,400원대 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악재로 제가 좀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호재,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볼 수 있는 고환율. 그래서 1,300원대까지 내려오면 우리나라 증시는, 우리나라 증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호재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악재로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관세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했었는데, 트럼프가 점진적인 관세로 가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, 중국의 관세를 처음부터 뭐 60%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 10%, 20%로 좀 바꾼 상태죠.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기 영향을 미국과 같이 받게 되는데, 중국이 10% 관세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점진적 관세는 우리나라의 호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, 아직까지 한국이 관세 부분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점진적 관세를 하더라도 한국이 언급되게 되면 악재로 또 언급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양방향성 관세는 두 개, 호재와 악재가 둘 다 같이 공존한다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호재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데요. 일본 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0.5%로 이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청산이 날 걸로 12월 달에는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 12월 달은 동결이 되고 1월 달에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선 반영이 됐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는 엔캐리 청산 자금이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있는데, 3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달 반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죠. 일단은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저는 8월 5일에, 그때 작년 8월 5일에 엔캐리 청산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10% 이상 빠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,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인 호재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엔캐리 청산 이 부분이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갔고, 일본 금리가 선반영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악재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면요. 한국 아직까지 경제가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.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내용 자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. 그 서민 생활에서 보면 되는데, 주위에 소상공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물가도 아직까지는 잡히지가 않은 상황이고, 그 정도로 본다면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.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,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죠. 부동산도 그렇고 뭐 소비재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, 이런 경제 부분이 위기가 온다면 증시에도 악 영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개입이 있기 때문에, 정부 개입은 제가 매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.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성으로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,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, 중기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또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, 무작정 모든 종목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는 좀 아니다. 그 정도로 저는 매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, 중기적 한 6개월 정도, 1년 정도는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서 들고 가시는 게 맞고, 테마 종목들은 치고 빠지는 게 맞다.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자, 미장 및 국장 예측으로 좀 가본다면, 아직 미국 증시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장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,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휴장이 있는데, 그동안에 미국장은 계속 진행이 되게 되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장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, 그 일주일간의 증시 영향이 1월 30일 마지막 금요일에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서, 저는 설 연휴 전에 현금을 최대한 확보했다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. 이제 트럼프 취임 후에 지금 살아남는 섹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,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,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섹터가 좀 구분이 될 거예요. 저는 이제 좀 제외를 시키려는 섹터가 전통 에너지하고, 그 다음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조선주는 제가 다시 담기는 했는데요. 아주 소액을 담았습니다. 그래서 에버리징 매매라고 해서 이제 10% 떨어질 때마다 2배수를 담는 매매로 가는데, 한 종목 비중에
뭐 5%도 안 되는 비중으로 그냥 그 정찰병 정도 보내놓는 식으로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, 전통 에너지하고 제약은 좀 버려야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론 머스크의 뭐 2차 전지, 로봇, 우주항공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와 그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머스크가 그 트럼프에 대한 부분에 반박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면서 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나 아니면 그 일론 머스크의 2차 전지 우주항공 이런 쪽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급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.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, 일단 뭐 이번 주는 재건, 원전, 전력 설비 이런 부분이 좋았고, 그 다음에 우주항공 좋았고요. 그 다음에 남북경협 좋았습니다. 제가 예상했던 바로 좀 흘러갔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저는 좀 수익을 챙긴 것 같은데 축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일주일 정도의 설 연휴가 주어집니다. 설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, 설 연휴 동안은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금요일 1월 31일 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